박정희 정부로 이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뭐 장면 정부는 뭐 바로 이 5.16 군사정비로 무너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사실은 근데 장면 정부에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어떤 청사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박정희 정부가 가져와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성공을 시킨 것이죠. 자, 박정희 정부는요, 그게 60년대와 70년대로 나뉩니다. 정치도 그랬잖아요. 정치도 60년대.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었던 시기였고, 70년대 유신 체제, 좀 비정상적으로 가동됐던 체계예요. 두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제도 역시 이제 그 시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60년대입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집행되었던 그런 시기인데, 자, 이 당시는 박정희 정부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든지 간에 5.16 군사정변이라는 정책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60년대는요, 경공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경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 신발, 옷, 뭐 가발 이런 거 만드는 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자본이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산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0년대는 이렇게 경공업 위주로 갔다. 여러분들 왜 지금 옷 같은 거 이렇게 택 이렇게 보면 뭐 메디인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그 나라의 어떤 싼 임금. 그래서 공장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출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싼 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메드 인 코리아, 이게 옷 같은 데 보면 메드 인 코리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메드 인 코리아 없어요. 비싸. 메드 인 코리아 지금 비싸. 너무 비싸서 여기서는 그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가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만 잡고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하청을 주는 것이죠. 그럼 메드 인 베트남이 되는 거예요. 택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공업 위주로 했는데 이 당시는 그 저임금 저고가, 굉장히 임금을 낮추고 쌀도 굉장히 싸게. 왜냐면 임금이 낮은데 쌀값이 올라가 버리면 임금 올라가면서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를 딱 잡아넣었죠. 그러면 정부 주도가 이제 이걸 수출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수교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트남에 또 파병을 했죠. 베트남 파병해가지고 돈을 또 갖고 왔고, 미국으로 또 지원받았고, 독일에 또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광부 간호사, 이분들 정말 그 독일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갔고, 독일인들이 지금 꺼리고 있는 시신 닦는 거, 거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 이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차관을 빌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60년대 보면은 가슴이 짠해요. 돈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욕 먹는 거예요. 사실 이 한일 수교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일본이 지금 사과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베트남 파병, 이게 또 우리나라 군인들 가가지고 얼마 또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돈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0년대에 돈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깔리는 거야. 경부 고속도로. 저 매일 아침마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경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너무 맥혀. 저 판교 나갈 때마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한남대교를 못 가겠어, 도시에. 너무 맥혀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이때 그냥 경부 고속도로 안에 32차선. 그때는 가능했잖아. 그때 32차선은 그냥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빡 줄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쨌건 이때 이제 이런 자금을 가지고 경부 고속국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호도 이때 전개가 돼요. 여기 70년입니다. 70년. 60년대와 70년 넘어가는 그 경계선상. 근데 이 과정에 또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전태일 부신 사건. 전태일 부신 사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임금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인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태였죠. 예를 들면은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그 청계천 거기서 이제 시다 옷감을 경공 위주였으니까 옷감 같은 거 재단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재단사 그 역할을 하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별 나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성들한테 교육 같은 건 잘 안 시켰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서울 올라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보내가지고 집안에서 뭐 아빠 엄마 약값 쓰고 동생들 학비 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노동이 너무 하루에 14시간, 16시간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태일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주장을 보면 너무 황당해. 일요일은 쉬게 해주세요. 뭐야? 일요일을 못 쉰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만 뭐야? 지금 8시간 노동이잖아요. 그죠? 12시간도 좋다는 거야.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근로기준법대로만 좀 우리가 좀 살도록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결국 분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모습들. 지금 주 52시간제, 뭐 8시간 노동, 뭐 주 5일제, 뭐 이런 어떤 뭐 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더 좋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동 조건의 어떤 출발은 바로 이런 분들이 싸워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 조건 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선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의 선물.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뭐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60년대, 70년 넘어가면서 벌어졌던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옵니다. 70년 오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60년대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축적이 됐어요. 옷 팔고, 신발 팔고, 가발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았단 말이야. 모으니까 이제 70년은 전략을 바꿔요. 자, 이제 이 모은 돈을 좀 덩치 큰 데다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이제 중화공업. 대표적인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 덩치 크잖아요. 옷 만드는데, 신발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철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런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한 수였죠. 이 70년대 이 단계가 없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70년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수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저희 집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집안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네,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집이 이제 말아먹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덕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다 있지만 그 당시에 복덕방,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를 한 건 했나? 전세를 한 번 했나? 그래서 그때 그 복비가 이제 들어와요. 부모님이 그거 갖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회식을 했던, 우리 가족사에 있는 첫 번째 그 장면이에요. 회식 장면. 아직도 제가 잊지는 못합니다. 네. 지금이야 뭐 가족들 회식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감흥이 없어요. 그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야. 수출 100억 불. 지금으로 본다면 뭐 엄청 우리 수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당시 수출 100억 불은 우리 가족이 첫 번째로 회식을 했던 어떤 그런 느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70년대가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오일 쇼크는 뭐냐면 중동 국가들이 막 싸우는 거야. 막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면서 막 중동 가격, 오일 가격이 막 기름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 기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기름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완전 충격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기름 가격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참 이때도 대단한 게 오일 쇼크, 이걸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아예 중동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건축, 건물들을 세우는 거야. 근데 우리 노동자들의 특징, 완전 성실해. 밤을 새서 일을 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기한 내에? Really? 넘버 원. 최고. 그래서 오히려 중동에서 그 중동 달러를 벌어오는 이런 오일 달러라 그러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말
어딜 갖다 놔도 항상 그 성실과 근면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DNA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오일 쇼크도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어쨌건 이 60년, 70년 통해 가지고 정말 한강의 기적, 경제 토대를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이 박정희 정부 때 성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